안녕하세요. JD부장수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온갖 악재는 다 반영하는 채권 금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마켓워치 매파 연준 금리, 고공행진, 주가 떨어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메인 이슈입니다. 온갖 악재는 다 반영하는 채권금리. 어제 졸트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채권금리는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좋은 것은 그만큼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서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미 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 통해 셧다운 피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만약 이 와중에 예산안 처리까지 의회에서 안 되어서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있었다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3%까지 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거의 한 장중에 2%를 뚫었고요. 한 1.89%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임시 예산안 처리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고 한 달 후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메카시 미 하원 의장 제도전 안 한다 협상 후에 안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 곧바로 해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달 후에는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연방정부는 안개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화당 하원 의장을 뽑는 일로 한 달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식 예산안의 처리는 더 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채 10년물은 4.804%로 미국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가 예견했던 4.75%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4.75%를 넘을까 그랬지만 이젠 정말 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빌 에크먼이 예견한 5.5%를 넘을까가 관건이 됩니다. 물론 미국채 수익률이 5.5%를 넘는다면 그 다음은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예견한 7%가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시장금리입니다. 연준이 경착륙 걱정으로 5.5%에서 0.25% 높인 5.75%까지만 한 번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연준 이사들이 너나 없이 모두 여러 번의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더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 채권 금리는 오르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의견은 물가가 높으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로 인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CPI, PPI 등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CPI, PPI 등 물가 지표가 나오면 나스닥이 1% 이상 오르다가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즉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 오르는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요즘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장금리가 미친 듯이 하루에 2% 이상 오르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 넘어간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젠 4.8%를 넘어 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트레이더는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러니 물가와 현재의 채권 수익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CPI 등 물가 지표는 호재는 그날만 반영하고 다음 날은 다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앞으로 찍어낼 미국 연방정부의 채권 규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화당 강경파가 메카시 하원 의장을 해임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은 민주당의 돈풀기 폭주를 막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IRA법, 반도체법 등을 통해 중국을 첨단 기술에서 몰아내고 미국을 부흥시킬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면으로 본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쇼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미국 채권을 풀면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밀당도 없다면 미국 채권을 시장에서는 믿을 수 있을까요?
하원 의장 해임하고 미국 달러 지키려는 의도를 보여야 시장에서도 미국 채권을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러는 와중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은 무디스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주가는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하반기에만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로 인해 연방 정부의 채권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채를 사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결국 미국채는 막대한 물량을 소화해낼 수 없어 패닉에 빠졌고요. 게다가 헤지펀드의 빌 에크먼 등은 주식을 팔 수 없으니 채권을 공매도 중입니다. 그러니 공매도 세력 때문에 미국 채권은 더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채의 수익률은 악재만 반영해 급등 중에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금리가 뜁니다. 반대로 물가 지표가 좋으면 짧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지표가 타이트하니 금리가 뛰는 경우입니다. 연준 의사가 앞으로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내년에나 가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또 금리가 뜁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연방 정부가 셧다운할 것 같아 금리가 또 뜁니다.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었으니 또 금리가 뜁니다. 온갖 악재만 미국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 인하 요인은 상대적으로 하루만 반영을 하거나 짧게 반영을 합니다. 물가 지표가 낮거나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거나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금리에 관한 소식은 아주 짧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5%를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오른 주식은 나스닥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만 올랐습니다. 이들이 오른 것은 금리가 올라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렇게나 오르면 나스닥의 소형주가 먼저 빠지고 그 후에는 빅테크 종목이 빠질 것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가 사줬다 엔비디아, 애플, MS, 동반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아무리 골드만삭스가 매그니피센트 7이 저평가되었다는 얘기를 했어도 하루만 반짝 올랐을 뿐 결국 금리 때문에 어제는 폭락했습니다. 어제는 아마존이 3% 이상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른 것보다 더 빠졌죠. 얼마 전 테슬라가 싸다고 월가의 전망이 나오고 10%가 올랐지만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이 좋은 뉴스 흘리면서 개미들을 따라 사면 그때 공매도 치면서 털어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주가가 폭락을 해서 그 돈으로 채권을 사야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주식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그때는 주식을 팔면서 채권을 산다는 논리인데요. 결국 이것도 주식이 폭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나 뛴다면 제일 위험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의 중소은행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만기가 도래할 때 8% 가까운 금리로 갈아타야 하고 담보가치도 떨어져서 은행의 부실 채권이 발생할 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SVB 사태처럼 지방은행으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연준이 생각이 들면 양쪽 축소는 그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의 은행에 부분적으로 수혈을 하는 부분적 양적 완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트리거로 시장 금리가 더 뛴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로 반대로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면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하루하루 주가가 요동치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때 자신의 간만으로 투자를 한다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가가 개미들에게 탐욕과 공포를 심어주면서 자신의 물량을 터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뉴스에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내일의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뉴스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이 삭막한 주식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온갖 악재는 다 반영하는 채권금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